안녕하세요 여러분, 쭈나오빠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한국은 카페에 미쳐있다 인데요. 아마 한국에 여행을 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길을 걷고 있으면 카페가 50m마다 하나씩 있어요. 사실 시내도 아니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 산이나 시골 쪽에도 카페가 있어서 이런 곳에도 카페가 있네? 라는 생각이 자주 들 정도예요.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카페를 좋아할까요? 거기에 대해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생각해본 결과 한국의 카페는 커피만 마시러 가는 곳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이탈리아에 가봤는데 이탈리아의 카페는 한국의 카페와는 상당히 달랐어요. 기본적으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장소라는 건 같았어요. 근데 그걸 제외하고는 많은 부분이 달랐어요. 왜냐면 이탈리아의 카페는 정말 커피만 마시는 곳이었거든요. 반면에 한국의 카페는 더 다양한 것들을 하러 가는 곳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 커피를 마시는 곳이죠. 이건 가장 베이직한 카페의 개념이에요. 사실 크게 보면 한국의 카페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프랜차이즈 카페고 다른 하나는 개인 카페예요. 프랜차이즈 카페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스타벅스나 파스쿠치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가 있고 메가커피나 벤티 같은 테이크아웃 전문 중소형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보통 대형 프랜차이즈는 가격이 조금 있지만 자동차를 주차할 공간이나 앉아서 쉴 공간이 넓은 편이에요. 테이크아웃 전문 중소형 프랜차이즈는 가격이 싸지만 가게 안에 앉아서 마실 공간은 거의 없고 보통 커피를 테이크아웃 하는 카페예요. 이런 테이크아웃 카페가 말 그대로 커피를 마시러, 커피를 사러 가는 곳이에요. 사실 한국의 카페는 커피 말고도 엄청 다양한 메뉴를 팔아요. 커피의 종류도 다양해요. 아메리카노도 있고, 라떼도 있고, 콜드브루도 있고, 또 에스프레소도 있죠. 그리고 차도 팔고, 요거트도 팔고, 프라페도 팔고, 아포가토도 팔고, 스무디도 팔고, 사실 음료는 다 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빵이나 디저트를 파는 경우도 매우 흔해요. 크로아상, 조각 케이크, 티라미수나 간단한 샌드위치도 팔고, 여름에는 계절 메뉴로 팥빙수도 팔아요. 요즘에는 또 브런치를 파는 게 카페의 트렌드더라고요. 잉글리시 브렉퍼스트처럼 토스트에 소시지, 베이크드 빈즈랑 샐러드가 나와요. 저도 먹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별로였어요. 달달한 토스트에 짭짤한 소시지까지 있으니까 맛은 있는데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그리고 까르보나라 파스타나 알리오 올리오 같은 제 생각에는 약간 헤비한 음식을 브런치로 파는 카페도 있어요. 두 번째로 한국의 카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한국에선 카공족이란 말이 있어요. 카공족은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도서관처럼 조용한 곳에서 집중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약간의 소음, 화이트 노이즈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너무 조용하지 않고 약간의 소음이 있는 곳에서 공부가 더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의 카페에선 보통 시끄럽지 않게 잔잔한 음악을 틀어줘요. 그래서 약간의 소음도 들리고 약간의 음악도 들리고 사람들이 조용하게 떠드는 소리도 들리는 곳에서 공부가 더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카공족과 비슷하게 카페에서 일이나 업무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집에서 일을 할 수 있게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프리랜서들은 집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집에서는 일에 집중하기 힘들잖아요. 일에 오래 집중하기 힘들고 일을 하다 보면 누워서 유튜브나 영화를 보게 되니까 일부러 밖에 나가서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카페 같은 곳에서 일이나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의 카페는 일하기 편한 곳이에요. 왜냐면 자리마다 콘센트가 있어요. 그래서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충전하면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빠른 와이파이도 있어서 일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어요. 결국 이런 문화에 문제점이 생겼어요. 4,000원, 5,000원 하는 커피 한 잔을 시키고 몇 시간 동안 계속 앉아있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런 손님들은 자리만 차지하고 커피도 한 잔만 시키고 전기를 쓰면서 오래 있으니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요즘엔 카페에서 공부나 업무를 하기 힘들게 약간 불편한 테이블을 놓는 경우도 생겼어요. 테이블을 약간 낮게 해서 커피를 마시고 얘기를 하는 데는 불편한 점이 없지만 공부나 업무를 하기에는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아예 자리에 콘센트를 없애서 오랜 시간 동안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충전하면서 공부를 하지 못하게 한 경우도 있어요. 또는 두세 시간마다 커피를 한 잔씩 추가로 주문하게끔 한 경우도 있고요. 세 번째로, 한국의 카페는 만남의 장소예요. 친구들과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일이 있어서 미리 나온 경우나 너무 일찍 나온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서서 기다리기 피곤한데 카페에 가면 앉아서 편안하게 친구를 기다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영화를 예매했는데 시간이 애매하게 남는다. 밖에서 기다리기엔 너무 길고 다른 무언가를 하기엔 시간이 너무 없다. 그래서 기다려야 한다. 이런 경우에도 그냥 카페를 가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에서의 카페는 할 것이 없으면 가는 곳,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을 때 시간을 때울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카페는 사람들과 얘기를 할 수 있는 좋은 곳이에요. 친구랑 가도 괜찮고 약간 불편한 사람과 가도 괜찮아요. 여름엔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어주고 겨울엔 따뜻하게 난방을 해주고 간단한 음료도 있고 앉아서 쉬면서 얘기할 수도 있어서 얘기할 곳이 필요하다면 카페에 가서 얘기를 나누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한국의 카페는 재미있는 곳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선 커피만 마시고 쉴 수 있는 카페 말고도 여러 컨셉이 있는 카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강아지 카페가 있어요. 강아지 카페는 기본적으로 카페인데 안에 강아지들이 있어서 강아지들하고 같이 놀면서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곳이에요. 당연히 고양이들이 있는 고양이 카페도 있고 심지어는 너구리 카페도 있었어요. 대구에 라쿤 카페라고 있었는데 제가 가려고 하니까 망해서 닫았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에는 알파카 카페도 있고 양 카페도 있고 심지어는 동물원 카페도 있더라고요. 동물원 카페는 가봤는데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고양이나 강아지는 당연히 있었고 이구아나, 뱀, 슈가글라이더, 미어캣, 라쿤 이것저것 엄청 많았어요. 심지어 뱀은 만져볼 수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딱딱하고 차가워서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리고 만화책을 읽을 수 있는 만화 카페도 있어요. 만화 카페는 좋은 게 작은 방이 있어서 개인 공간이 있어요. 거기 누워서 만화책을 읽고 있으면 시간도 잘 가고 편해서 좋아요. 또 보드게임이 많은 보드게임 카페도 있어요. 가서 친구들과 젠가도 하고 클루라는 보드게임 아세요? 저택 안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컨셉의 보드게임인데 그것도 재미있어요. 아무튼 젠가도 하고 클루도 하고 여러 보드게임이 많아서 시간을 보내기도 좋아요. 다섯 번째로, 카페는 인스타그램의 성지예요. 물론 카페는 커피를 파는 곳이니까 커피의 맛이 중요해요. 하지만 인테리어나 커피, 디저트가 얼마나 예쁘고 특이한지도 중요해요. 왜냐면 인테리어나 음식이 예쁘고 특이하면 많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 있는 예쁜 사진을 찍으러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바닷가에 가면 바다가 바로 보이는 위치에 카페들이 엄청 많아요. 보통 이런 데는 유리를 통유리로 해서 바깥의 바다가 잘 보이게 해놓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바다를 즐기기도 좋고 바다에 사진을 찍기도 좋고 셀카도 찍기 좋잖아요. 이런 카페를 오션뷰 카페라고 해요. 또 경주 같은 곳에 가면 여러 문화재가 많거든요. 첨성대 같은 문화재들을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볼 수 있는 문화재뷰 카페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이런 카페에서 문화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도 좋아요. 아니면 카페 바깥이나 입구, 옥상 같은 곳에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마련해 놓은 카페도 있어요. 인스타그램에 보면 이상한 하트 모양으로 된 벤치나 네온 사인으로 글이 적혀 있는 곳에서 찍은 사진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포토존이 있는 카페에서 찍은 경우가 많아요. 또 카페를 도시의 외곽에 엄청 크게 지어서 식물원 컨셉으로 만든 카페도 봤었어요. 카페가 엄청 넓고 3층, 4층 구조라서 위에 올라가면 아래가 다 보이는데 식물도 많아서 생각보다 청량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물론 사진을 찍기도 엄청 좋았어요. 넓고 예쁜 식물들이 많아서 사진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페는 데이트에 항상 들어가는 데이트 코스예요. 왜냐면 앞에서 말했던 모든 게 데이트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애인이랑 만나서 밥을 먹고 예쁜 카페에 가서 예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곳에서 예쁜 사진도 찍고 얘기도 하면서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카페는 첫 데이트를 할 때 무조건 가는 곳 중 하나예요. 가볍게 음료를 마시면서 서로를 알아갈 수 있고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디저트나 음료가 있어서 지저분한 부분도 없어요. 오늘은 한국은 카페에 미쳐있다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여러분의 나라의 카페는 어떤 곳인가요? 그리고 한국의 카페와 여러분의 나라의 카페는 얼마나 비슷한가요? 오늘 또 쭈나오빠의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